네, 2021년도 정기 2회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보안교육은 일반적으로 5년마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선국을 개설을 허가하게 되면은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나왔었네요. 자, 1번 볼까요? 육상 이동국. 육상 이동국이란 것은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도 육상 이동국이 되겠습니다. 무전기라든지 이런 차량에 있는 무선국 이런 것 전부 다 이동국이 되겠고요. 육상국은 5년입니다. 5년마다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5년입니다. 두 개가 야도 5년, 얘도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의무원이죠. 의무선박국, 의무항공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나 비행기는 안전 운행을 위해서 그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그 무선국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무기한 영원히 의무 선박 배나 비행기에 있는 무전기들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한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실험국이나 실용화 시험국, 실험 무전기라든지 실용화 시험국은 계속 5년간 해주면은 그동안에 많은 것이 바뀌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년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국이나 실용화 시험국은 1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4번 육상국은 아까 이거 마찬가지로 5년인데요. 표준주파수 15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15라는 것은 뜨뜨뜨뜨 하는 게 있죠. 정각 9시가 됐습니다. 그 주파수를 정각에 뜨 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무선국이 있습니다. 그게 15국이라는데 얘는 이제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그다음 표준주파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북도 포항 위에 있는 청하라는 곳에 노란이라 해서 옛날에 그 GPS 옛날 버전인 그런 걸로 중파 100kHz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 태평양까지 전파를 보내는 그런 주파수 무선 표지국이 있습니다. 무선 표지국 마치 무선 등대처럼 전파로 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그러면서 이제 주파수를 표준 주파수로 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주파수 국이라고 보면 되겠고 얘도 3년마다 검사를 받고 3년마다 허가를 내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왜 4번이냐면은 얘는 5년, 얘는 3년, 얘들은 무기한, 얘들은 1년, 1년, 얘들은 5년, 5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선국의 사용 승인서, 허가증, 신고증명서 적힌 사항을 적힌 사항이 있겠죠. 근데 그 범위를 초과해서 운영하면 안 되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초과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단 선박의 경우 항행 중인 경우를 한정한다. 배가 지금 움직이는 정박 중에는 초과하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 운행 중에 있을 때는 유사시에는 할 수도 있겠죠. 1번 의료 정보 의료 통보는 뭘까요? 갑자기 환자 발생해서 위급할 경우. 그다음 무선기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상 조회를 이제 위험하니까 그죠? 급한 경우는 줘야 되겠죠. 그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급한 거죠. 테스트라든지 뭐 누가 갑자기 아팠다든지 기상 조회를 할 때 위급할 경우에는 좀 출력 좀 세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죠? 이런 게 있겠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4번이 정답인데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안국과 선박국, 해안국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고정국입니다. 해안국은 고정국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보시면은 이런 L자로 된 이런 안테나를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구룡포라는 데 가면은 이렇게 쏩니다. 해안국에서 선박국은 이제 배에 있는 거죠. 거리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급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도 전파법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면은 이거겠다 하는 뭐 제일 길기도 하거니와 뭐 그렇겠죠. 그래서 약간 그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50번. 무선 설비를 공동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지국이 좁다든지 아니면 그 국립공 같은 경우에 그 철탑이 기지국 탑이 많으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럴 경우는 무선 설비를 공동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독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KT밖에 없었어요. 왜냐? KT, SKT, LG 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기도 안 좋고요. 경관도 안 좋고 이렇게 자꾸 많이 하면 자연도 훼손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KT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럼 교수님 SKT, LG 어떻게 합니까? 그럼 KT에서 다음에 한번 또 시험에 나오겠지만은 로밍을 해줍니다. KT에서 그 LG나 SKT 휴대폰 신호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LG인 그 기지국으로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 로밍이 되겠습니다. 그 홍콩 가면은 우리나라 통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겠어요? SKT나 KT나 LG가 홍콩까지 기지국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홍콩 통신 사업자가 여러분 SKT나 KT 휴대폰 신호를 받아가서 우리나라로 보내주겠죠. 마찬가지로 홍콩에 있는 어떤 홍콩 국민이 우리나라 왔다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SKT나 KT나 LG가 받아서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해주겠죠. 그렇다고 이제 로밍이라 합니다. 로밍 서비스. 예. 자, 그런데 자, 무선 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겁니다. 무선 설비 공동 사용 명령이나 대상은 기간 통신 사업자. 이제 기간 통신 사업자라는 것은 이제 KT나 SKT나 LGT를 말하거든요. 개설을 운영하는 뭐뭐뭐라는데 기지국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 이동국, 그 다음에 이동 중계국, 고정국이 있는데 육상 이동국은 바로 여러분 축구 선수 이동국이 아니고 여러분처럼 바로 휴대폰이거든요. 휴대폰 어떻게 공동 사용합니까, 그죠? 이건 어떤 개별 개인 장비인데,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럼 이동 중계국은요? 이동 중계국은 뭐냐면은 예컨대 과메기 축제라든지 포항에 뭐 불꽃 축제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그럼 처음부터 KT나 SKT, LG가 기지국 세울 때 뭐 10만 명 통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낭비지 않습니까? 보통 하면 한 10명 정도 통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건데 갑자기 포항 국제 불꽃 축제 한다고 전국에서 10만 명이 왔다 그러면 통화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동 중계 저기 중계차가 와가지고 이동 중계기 내지는 이동 기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화하더라도 여기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동사용할 수 있죠. 만약 SKT와 KT는 야 우리가 이번에 못 가니까 KT 내가 해줄래 하면 해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공동사용이 됩니다. 이동 중계국, 고정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육상 이동국은 개인 통신기기잖아요. 개인 장비이기 때문에 공동사용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자, 51번 네비텍스 수신기인데 네비텍스가 아까 나왔었죠. 네비텍스 있었죠. 그죠? 예. 틀린 건데 51번이 나왔네요. 원래 이게 전파법 이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어떤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비텍스 수신기가 되겠는데 정답은 자 4번이 되겠고요. 518kHz 국내용의 경우는 그 전파 형식이 되겠고 얘는요. 수신해 가지고 인쇄하거나 그 모니터에 이제 표시해야 된다 맞고요. 협대역 직접 통신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중파나 이런 거기 때문에 주파수가 좁기 때문에 협대역. 그래서 영어로 narrow band 직접 다이렉트 프린트 NBDP란 용어도 볼 겁니다. 전신 텔렉스가 되겠습니다. 뜨르륵 하면서 하는 거죠. 전신. 그래서 NBDP로 수신해서 글자를 글자를 인쇄한다. 인쇄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인자라는 이유는 글자를 따르륵 막 이렇게 프린트하기 때문에 인자라고 거죠. 글자를 그다음에 표시할 수 있다 했고 2번도 맞고요. 3번 수신 기능 및
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시켜 확인한다. 정상 뭐 이렇게 파란불이 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4번이 있는데요. 항형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한 경보가 있다는데 정지시키면 안 되겠죠. 일단은 그죠.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보통 항형경을 수신하게 되면은 무조건 자동으로 프린트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마 여기에서 소리가 시끄러울 경우에 뭐 수동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수신 설비는 이제 라디오처럼 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수신 주파수는 운용 범위 내에 있을 것, 그죠? 주파수 운용 범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택도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도라는 것은 주파수 범위가 좀 넓어서 웬만하면 다 듣는다면 이렇게 되겠고, 잡음이 적게 될 것 같고, 감도는 높은 신호 입력뿐만 아니라 낮은 신호 입력에서 양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도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쉽게 잘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작은 신호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높은 신호에서만 듣는다면은 그 수신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낮은 신호 입력에서도 양호해야 되겠죠. 감도가 좋아야 되겠죠. 감도는 좋아야 된다. 되겠고. 여기서 이제 그 전에 문제 이런 문제 비슷한 게 나왔는데 선택도가 작을 것.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선택도가 이제 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답이 그때 이걸로 나왔는데 아마 정답이 이거일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좀 위배되죠, 문제가요. 응용범위 낼 것. 아마 이것도 전파법 보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내부자는 이거 맞고, 이것도 맞고, 근데 이 아이가 틀리고, 감도는 높은 신입력에서 양호할 것인데, 낮은 신호에서 양호해야 되겠죠. 그 다음 53번,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죠. 국제 인터내셔널 전기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 연합 유니언의 언어에 있어서 영어도 쓸 수 있고 불어도 쓸 수 있고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쓸 수 있는데 오해나 분쟁이 있을 경우는 어느 나라 말로 쓰는가 하면 불어가 되겠고 이것은 IT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회의에서 이런 경우에는 불어를 우선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HF 초단파죠. DSC 다음 실습한 데 있죠. 그 조난 경보 및 안전호출 주파수는 가끔 나오던데요. 여기서는 150.525라고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525, 525. 156은 비슷하니까 외지 마시고요. 525를 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파 규칙, 라디오 레귤레이션 RR이라고 하고 있고요. 해상 이동 업무, 통신에 해당하는 것은 냈네요. 그 다음에 이동 업무입니다. 키워드가 이동 업무니까 해안국과 선박국 간에 그러니까 해안국은 해안에 있는 국, 이건 고정돼 있죠. 선박국은요. 선박국은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죠. 이게 맞죠? 선박국, 배와 배 사이에 맞고 선상통신국, 선상통신국이라서는 배 안에서 이쪽 무전기하고 저쪽 무전기, 배가 300톤, 500톤 되면 무전기가 좀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배 안에서 선장실하고 어디 항해실, 조타실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무전기로.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동 업무가 되겠죠. 해안국 상호강. 해안국이란 것은 해안국, 해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고정국이죠. 얘는. 고정되어 있죠. 해안국은요. 그래서 해안국 상호간.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56번. 레이더 트랜스폰더는 뭐냐면은,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그래도 GMDS 장비 중에 중요한 거 할게요. 자, 우리 레이더는 원리는 아시죠? 레이더 원리는 아까 설명했지만은 그 전파를 쏘면은 금속 성분이 있을 때 이 금속 성분이 전파를 반사해서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거리가 얼마겠다. 몇 시 방향이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레이더인데 문제는 이제 배가 침몰했을 경우 배가 이만큼 있을 때는 저기 있네 하고 알 수 있겠지만 레이더가요. 침몰해 버리면은 못 찾겠죠. 그래서 침몰하더라도 이 배의 역할처럼 그 반사파를 만들어주는 리스폰더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주황색이 되는데 주황색인 이유는 바닷물이 파란색이니까
바다에 떠더라도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 수색 구조용 미사일입니다. 원리는 뭐냐면은 얘가 레이더 신호를 받으면요, 지가 레이더 신호를 이렇게 다시 보내줍니다. 더 세게 해가지고요. 원래 이제 배가 있으면 배의 금속 성분이 레이더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파해서 저기 있네 알 수 있겠지만, 배가 이미 침몰해 버렸다. 그럼 배 위에 걸려져 있던 이 트랜스폰더가 물에 둥둥 떠 있으면서 주로 24시간 작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24시간 동안 얘가 이제 떠 있다가 레이더가 신호가 오면요. 레이더 신호가 오면은 그 신호에다가 반사파를 쏘아줍니다. 배터리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선명이가 저기 있네 하고 알겠죠. 물론 배는 이미 이쪽 침몰했고 얘는 둥둥 떠가지고 딴 데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근처인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수색 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인데, 이때 주파수는 당연히 레이더 주파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레이더가 들을 수 있겠죠. 9.2에서 9.5 X밴드입니다. X밴드. 또 X밴드라는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GMDSS가 이거거든요. 세계, 전 세계 해상, 마리타임, 조난, 디스트레스, 안전, 세이프티 시스템에 있어서 톤수가 300톤 이상일 경우에 대응되고요. 300톤에서는 한 대, 500톤에서 두 대, 뭐 이런 규칙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 트랜스폰더의 EPIRB라는 것들이 500톤 이상일 경우는 이제 두 대고, 300톤 이상부터는 한 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00톤이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57번. 자, 58번 이제 보안 이야기, 통신 보안이 나옵니다. 옳지 않는 거 되겠고요. 통신 보안은 이제 이용도가 집중하니까 비밀 누설도 많아지겠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화나 팩스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은 그 정보가 엄청나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도청 능력도 날로 강화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방법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죠. 왜냐면 그냥 전파만 몰래 그 감시하면 되잖아요. 위험하진 않죠. 그죠? 오히려 사람이 가가지고 직접 뭐 듣는 건 위험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전파나 아니면 네트워크 도청하면 되겠죠. 비용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비용 많이 드는 건 맞는데 위험하지는 않죠. 덜 위험합니다. 59번 통신 보안의 위규, 위법상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우선 적성국하고 교신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나 이런 데하고 교신하게 되면 안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개할 수 없는 외교 조약을 누설한다. 공개할 수 없는데 누설하면 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첩보로 수집했는데 그것 누설하면 또 안 되게 되어 있고요. 통신 재원은 가끔 요즘 안 나오던데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요.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호출부하고 주버스하고 교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주교, 호출부, 주가수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선된다. 채널 5번으로 했는데 자꾸 혼선되는 건다. 그러면은 야 우리 주파수를 바꾸자 하고 채널 17로 바꾸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통신 재원 수시로 바꾸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8번, 59번, 60문제 세 문제는 통신보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향 탐지라는 것은 GPS처럼 어디에서 지금 그 전파가 나오냐는 게 이제 방향 탐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기 어떤 지향성 안테나로 해가지고 어디가 가장 세지 하면서 이렇게 이런 안테나로 삥 돌려보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냐면 이 방이 가장 세네 하면 A 지역에서 한번 했겠죠. 그럼 B 지역에서 옮겨가지고 또 이리 뚝 스캔해 보면은 이 지역이 세네 하고 이렇게 센 데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시 C로 옮겨가지고 쓰면 여기 나오겠죠. 그럼 이 지역이겠죠. 그럼 가까이 가가지고 다시 이제 또 다른 장비를 하겠죠. 그래서 세 점을 포인트 하면은 몇 동, 몇 호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방향 탐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방향 탐지를 안 당하려면 이야기죠. 이 같은 경우는요. 방향 탐지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가 이제 이 문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필요한 통신이라든지 전파 발사를 억제되겠죠.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하거나 짧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 수시로 바꿔야 되겠죠. 주파수라든지 호축을 수시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가끔 가다는 이제 조용해야 되겠죠. 그 이제 무선 침묵이라는 게 이제 조용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용한 게 무선 침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데 예비 주파수가 아닙니다. 예비 주파수 바뀌는 것은요, 혼신일 때만, 아니면 방해 전파시면 다른 주파수로 바꾸는 거지, 방향 탐지하고 주파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1년도 전기 2웹은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